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꼬꼬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IT 기업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요새는 IT보다 ICT다. C, 커뮤니케이션, 통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통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요새 통신 하면 뭐죠? 5G죠. 우리나라가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어요. 3G는 일본에 뺏겼었고 LTE는 유럽에 뺏겼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 만큼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잘 하고 있냐 이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뭐 통신사들은 보면 자기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연차 보고서랑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뒤져봤어요. 자, 먼저 SK텔레콤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2019년 SK텔레콤은 본격적 5G 초시대를 열었습니다. 5G 기술 기반의 차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잘 봐요, 여기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MNO 이동통신사업부의 재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5G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미디어, VR, AR, 게임 등에서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K텔레콤 대표이사 박정호 대표이사 사장이 한 말을 한번 볼게요. 5G 앞선 기술력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KT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봐볼게요. KT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 여긴 이렇게 써있네요. KT는 5G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융합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대표이사 회장이 한 말도 여기 써있어요. KT가 5G 시대에 기대와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동안 자기들 잘한 얘기 뭐라 막 써있고, 그리고 KT가 가장 강력하고 넓은 5G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제 LGU 플러스는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2018년 것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뭐 안 올린 건지 안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신사들이. 진짜? 근데 나 5G 문제 쓰는데 폰 설정을 LTE로 바꿔서 쓰는데 짜증나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5G 써본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주위만 이런가 한번 하고 봤더니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G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 약 52.9%가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49.6%는 커버리지가 협소하다, 그리고 41.6%는 심지어 5G 커버리지 내에서도 5G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67건 가운데 32.3%에 이르는 54건이 통신품질 불량과 관련된 신청이었다고 조사가 됐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그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 상담센터에 5G 관련 이제 문의 결과가 나왔어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의가 2055건 가운데 702건,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품질 관련 문의 29%로 2위를 차지했어요. 이 계약 해지 관련 문의를 보면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존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끊김 현상이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G 너무 구려서 못 쓰겠다, 계약 해지해달라, 이런 문의였다는 거죠. 참여연대랑 컨슈머 인사이트 아예 다른 기관이거든요. 두 군데서 또 각각 5G의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에 보면 통신사 평균으로 5G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나은 결과인 게,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결과는 5G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11.69%에 불과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통신사들의 자화자찬이 되게 좀 나쁘끄럽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른 게, LTE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거 속도 완전 LTE네 막 이럴 정도로 LTE가 어떤 빠름의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5G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5G에서 중요한 건 이제 B2C가 아니야. 이제 통신사들은 B2B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통신산업연합회 이제 TM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5G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이제 따르면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70%가 2029년까지
B2B가 전체 수익의 5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어요. 물론 B2B가 앞으로 이제 통신사들의 주 수입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통신사들의 근간은 이 B2C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B2C 품질이 워낙 안 좋아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 B2B 사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5G를 활용하는 B2B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한 어떤 작업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통신이 살짝만 늦어져도 굉장히 큰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거죠. 통신이 늦어져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B2C에서 소비자들의 불만, 야, 이 5G 못 써먹겠다. 뭘 이렇게 끊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당연히 B2B 사업도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통신사들의 B2B를 안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우리나라의 5G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냐? 뻔하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안 터져서 그래요. 안 터져서. 물론 5G로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볼 게 있으면 뭐예요? 조금 있는 그 5G 거 보려고 해도 5G에서 LTE로 바뀌어버리는데 보는 도중에 그걸 누가 5G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영국의 이제 모바일 관련 조사 기관이 있어요. 오픈 시그널이라는 데인데 이 오픈 시그널에서 한국의 5G 이용자 경험 보고서라는 자료를 냈어요. 여기에 보면은 5G 이제 가용성, availability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SKT가 1위고 KT가 3위예요. 1위인 SK텔레콤의 가용성이 15.4%, 3위인 KT의 가용성은 1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분 동안 인터넷을 하면 실제로 5G 접속되는 시간이 12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결과를 곧대로 또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이 결과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통신사들이 반발을 했는데 통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측정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결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자료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5G가 안 터지는 것도 그런데 실제로 5G를 쓰면서 끊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5G가 되는데 끊기는 것도 아니고 5G가 안 돼서 LTE로 바꿨는데 또 인터넷이 막 끊겨요. 그래서 통신사들한테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커버리지 확장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막 더 세게 항의를 하면 문제 해결 방안이랍시고 그러면은 LTE 핸드폰을 사서 유심칩을 잠깐 LTE 핸드폰에 옮긴 다음에 LTE로 요금제를 바꿔서 다시 이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통신사들이. 그럴 거면 5G를 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자긴 하지만 5G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이가 없네. 미완성 제품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어벤져스 4가 나왔다 그래서 영화관에 어벤져스 4를 보러 갔는데 도중에 어벤져스 4가 갑자기 끊겨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끊겨? 영화관에 항의를 했더니 사실 뒷부분은 아직 영화를 못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갖고 상영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럼 어떻게 해? 이랬더니 그러면 어벤져스 3를 한번 봐보실래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러고 있는 거랑 통신사들이 지금 세계 최초 상영화. 굉장히 좋은 말인데 통신사들이 결국 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 여기에 매몰돼서 고객들한테 미완성 제품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실제로 말로만 계속 기다려달라 이러냐? 또 이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통신사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5G 인프라 확충에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통신사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5G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다. 셋이 다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부가 야, 안 돼. 그거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좀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그래, 우리가 그러면 한 4조까지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확 투자 금액을 늘렸어요. 상반기에 코로나가 겹치고 이러면서 4조는 정확히 달성을 못하고 3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통신사들은 공격적으로 5G 인프라 투자에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해서 이제 우리 하반기에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연말 되면은 맨날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 불러갖고 야,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꾸짖는 거 있잖아요.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이제 이 5G 서비스 관련, 이 품질 관련 질문이 나올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증권사 연구원은 10월 국감에서 5G 커버리지 부족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 이동통신 3사의 5G 설비 투자 비용 증가를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포트를 쓰기도 했어요.
사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는 5G 원년이잖아요. 더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냐? 자, 2018년과 비교해서 이만큼이나 더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그리고 아마 올해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인프라 투자가 계속 된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커버리지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켜면 바로 5G가 잡히는 이런 세상이 곧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이제 좀 기술적인 얘기예요. 바로 5G를 완성시키는데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스탠드얼론 모드, 단독 모드하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 28GHz 고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그런 5G 통신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기술 얘기라서 되게 복잡한데 쓸데없는 거 빼고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단독 모드가 뭐냐? 단독 모드는 말 그대로 5G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5G는 뭐 단독이 아니냐? 지금 5G는 짬뽕 5G예요. LTE랑 5G랑 짬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논 스탠드 얼론, 비단독 모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단독 모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속도가. 지금 우리가 쓰는 5G, 논 스탠드얼론 모드의 5G가 LTE의 한 4, 5배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스탠드얼론 모드로 이제 되면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돼야 5G가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 5G 완성은 언제 되냐? 원래 이제 이 통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스탠드얼론 모드를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랑 이런 게 겹치면서 이게 뒤로 밀렸어요. 이 말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 완성이 돼 있고 이제 언제든 시작하려면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밀리미터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무슨 뭐 파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적외선 자외선 별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다 빼버리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G 전파는 초고주파 대역대를 이용하는 전파거든요. 이 초고주파 대역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차에 비유를 하면 이 차가 속도가 좋아가지고 직진 코스는 겁나 잘 가려면 왕 달리는데 이게 핸들링이 거지 같아가지고 커브만 만나면 빌빌대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5G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5G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5G를 완벽하게 사용하기 좀 힘든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신사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는 28GHz 대역을 이용하는 밀리미터파, 이 전파를 이용하는 5G를 지금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개발이 거의 다 이제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 이제 28GHz 대역의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돼? 당연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건 아까 그것보다 스탠드얼론 모드보다 이제 더 이제 큰데 28GHz 대역의 밀리미터파를 스탠드얼론 모드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4, 5배라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LTE에 한 20배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적당한 화질, 막 엄청 초고화질은 아니고 적당한 화질에 영화 한 편을 한 1초 정도면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다. 이 정도로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데 통신사들은 지금 28GHz 대역의 밀리미터파 5G는 일단 이제 B2C보다는 B2B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까 말했잖아요. 고주파수의 특징이 어떻다?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을 잘 못 넘는다는 거예요, 전파가. 그러니까 이게 커버리지 내에서는 굉장히 빠른데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계기를 굉장히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B2C에 이걸 적용하기에는 사업성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B2B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 B2C에 적용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애플이 아이폰 12를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내놓을 때 밀리미터파를 이용할 수 있는 안테나를 장착을 해서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애플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아이폰 13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28GHz 밀리미터파 5G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의 노트 20에서는 이 밀리미터파 안테나가 빠진 걸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겠죠 뭐. 근데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와 커버리지가 다 해결이 되면 모든 게 잘 될까요? 사실 그것도 아직 미지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잖아요. 바로 5G로 뭘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제 친한 동료 기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LTE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이탈리아에 여행을 간 거예요. 아이폰을 이제 거기서 잃어버렸대요. 그때는 바야흐로 이제 2011년 9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핸드폰을 사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S2 LTE 모델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이걸 딱 LTE로 바꾸고 나서 진짜 아직까지 드는 생각이 그거였대요. 와, 신세계다. 동영상 스트리밍을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네.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야? 우리 회사 기자? 그 형,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LTE가 실제로 전 세계에 엄청나게 급하게 보급되는 데는 이 유튜브가 엄청 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3G에서 LTE로 다 갈아탔던 거죠. 근데 5G에는 이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속도와 지연 이런 걸 다 해결한다고 해서 LTE 쓰던 사람들이 다 5G로 넘어올 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LTE 안 쓰고 5G 쓰게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속도잖아요. 얼마나 빨리 보급할 수 있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답을 빨리 통신사들이 제공을 해줘야 이 넘어오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구체화해 본다면 B2C 영역에서는 이제 킬러 콘텐츠, B2B 영역에서는 사업 모델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B2C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5G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즐길 수 없는 상황이다, 콘텐츠를. 왜냐하면 콘텐츠가 너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일단 나는 가상현실 콘텐츠 관심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보고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5G의 기술적 속성 자체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들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5G를 활용한 콘텐츠의 기능성 향상과 재미가 적절한 지점에서 어우러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재밌는 콘텐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스팀 아시죠? 게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VR 기기가 있어요. VR 인덱스예요. 190만 원 정도 해요. 잘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4월에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VR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최고의 VR 게임이다. VR 게임의 역사를 바꿀 게임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막 받으면서 난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스팀 VR 인덱스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했어요. 190만 원짜리가. 이게 콘텐츠의 힘이거든요. 콘텐츠 하나로 완전히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들이 콘텐츠에 목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AR 글라스를 먼저 만든다 이러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은 이제 VR, AR 이것도 별 한물 같다. MR이다. MR이 뭐냐면 융합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이 MR 관련 스튜디오를 올해 초에 개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B2B 영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통신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뭐냐? 얘네 컨퍼런스 콜만 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실제로 5G B2B 모델이라는 걸 보면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IoT,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랑 IoT 같은 거는 LTE 시절에도 사실 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고도화시키는 게 5G에서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5G만의 뭔가 B2B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5G는 굉장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도 기똥찬 거를 개발을 해내면 먼저 깃발을 거기다 꽂을 수 있어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사업 모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통신사들은 완벽한 내수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통신사들은 경기방어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통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수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글로벌로 나가려면 얘네가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바로 이 B2B와 콘텐츠예요. 어쨌든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비할 시간이 딴 나라보다 훨씬 지금 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국소 지역에 5G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 B2B 모델을, 사업 모델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의 통신사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5G 콘텐츠들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SK텔레콤, KT, LG U+ 이런 통신사들은 전부 다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다가 계속 5G 콘텐츠를 팔고 있어요. 파는 계약을 계속 맺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5G 진짜 답답하다. 화도 너무 난다. 굉장히 화가 나지만 이거는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이 통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완성될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통신사들이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다 이렇게 자랑만 하기 전에 통신사들이 좀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G가 완벽하게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다른 고객 기업들이 5G를 써야만 하는 이유, 이거를 반드시 이 통사들이 지금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사들이 지금 5G만큼 굉장히 계속 열을 내서 떠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공지능 AI예요.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한테 가서 야 AI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 KT는 이제 LG U+까지 포함을 해서 AI 원팀이란 걸 만들어서 산학연 협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통신사뿐이 아니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LG전자, IT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도 인공지능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하려면 정말 가장 베이스,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사실 딱 뭐라고 또 감이 잘 안 와요. 이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냐, 이걸 뭐 어떻게 고도화를 하는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또 인공지능 하면 딱 생각나는 그것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재밌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